게이브 장사 못하는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스팀머신을 사고 싶어서 대기 타다 결제까지 했지만 결국 직구로 구입하는 것은 환불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입하려고 이베이를 보니까 이 대파리 가격이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정가도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출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격에 대해서 말이 많다 보니까 정가에도 살까 말까 하는데 웃돈을 주고는 더 사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심심해서 최근에 또 짭팀 머신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한날 구독자분께서 DM이 하나 온 거예요.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구입을 했고 요 제품이 필요하다면 대여를 해준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받은 제품. 오늘은 진짜인 찐 스팀머신 첫인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언박싱은 제가 쇼폼으로 따로 올렸다 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는 정도로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거를 비교하기에는 또 막 경쟁 모델이나 비교할 만한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게 또 어렵기도 하고요. 먼저 제가 언박싱을 하고 이 제품을 처음 해봤을 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생각보다 더 작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웬만한 SFF PC보다도 더 작고 일반 PC의 미들타워, 빅타워랑 비교하면 진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제 손바닥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성인 남성 손바닥보다도 조금 더 작은 그런 면적을 갖고 있고, 갤럭시 폴드 8이랑 비교하면 와, 이렇게 보면 확실히 더 이제 자금이 비교될걸요. 이거를 펼쳐서 봐도 폴드 8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여기 얼핏 보기에 정육면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모네모하게 생겨서 되게 귀엽고, 처음에는 이 기기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지만 요 사이즈까지 고려했을 때는 조금은 이제 머리가 봉합된 느낌? 물론 납득이 안 되긴 해요. 재밌었던 점은 얘가 앞쪽에 커버도 이제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독자분께서 요 플레이트도 몇 개를 구입하셨나봐요. 이것도 제가 한번 사용해보면서 이제 뗐다 붙였다 한 거거든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기본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뜯어서 한번 봤는데, 자, 원래 기본 스팀 머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검정이니까 너무 기덕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진짜 전자제품 같은 느낌이 나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플레이트를 바꾸면 그래도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 납니다. 자석으로 이렇게 붙는 제품이고, 여기 이제 뒷판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양 모서리에 자석이 있고, 여기 안에는 거대한 히트 파이프랑 팬이 있습니다. 뒷판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 여기가 이제 히트 싱크 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전면에 봤을 때 특이한 점이라면 여기 하단에 LED 라이트가 있고, 앞쪽에도 단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개의 A 타입 포트랑 용량 확장을 위해 마이크로 SD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도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앞쪽에는 히트싱크가 보였다면 뒤에는 팬이 이렇게 이제 커다랗게 있고, 뒤에는 여러가지 PC로 위한 포트 있죠. C타입이랑 A타입이랑 유선랜이랑 전원이랑 HDMI, DP 포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 맥스튜디오처럼 전원 포트는 또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또 깔끔하게 선 빼기에 좋거든요. 나머지는 크게 다른 건 없다. 바닥에는 아마 여기는 이제 흡기구겠죠, 흡기구. 자, 요거를 전원을 끼우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딱 켜면 전원 켜자마자 LED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파란색 불빛으로 LED가 나오거든요. 요 이제 LED 스트랩 퀄리티는 나름 괜찮습니다. 은근히 은은하게 잘 비춰줘요. 얘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실제로 썼을 때 게임과 연동이 되어서 LED가 막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쓰다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지금 팬이 돌아가면서 작동이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소음이 엄청났어요. 그 소음이 엄청나다는 게 시끄러워서 엄청나다는 게 아니라 저소음이라서 엄청났어요. 아마 얘가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히트싱크, 이제 쿨링 시스템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을 걸로 추측되는데, 실제로 게임을 돌려보면서 풀로드로 성능을 최대한 다 끌어올려도 얘가 진짜 조용해요. 게임 중에 팬 소리가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서 팬이라든지 방제 설계 되게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 났다. 게임할 때 이제 CPU랑 GPU 온도도 체크해봤죠. 체크해보니까 CPU 같은 경우에는 한 80도, GPU는 한 70도로 유지되게 설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화면에 연결해서 또 볼까요? 부팅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지금 잘 켜졌습니다. 또 이제 부팅 영상도 보니까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스팀 포인트 상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부팅 영상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켜자마자 스팀 컨트롤러 감지되었다고 나오고, 퍽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 나오고, 퍽 닫기 설정 완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켜졌습니다. 지금 그냥 스팀 하는 거랑 별다를 거 없이 이렇게 이제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팀 머신의 성능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CPU는 커스텀된 AMD의 젠4 6코어 12스레드 구성입니다. 이것도 어떤 걸
거랑 비슷할까 찾아보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데스크톱에서 많이 쓰이는 라이젠 5 5600보다 싱글코어는 30% 더 빠르고 멀티코어는 5% 정도 더 느린 그 정도 수치더라고요. GPU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TX 3060급 정도의 성능이고요. 그래픽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가 들어갔다. 기본적인 성능으로 보자면 가장 최신의 트리플 A급 게임에서 뭐 풀옵션이나 특히 레이스 트레이싱 이런 거는 어려울 만한 성능입니다. 거의 이제 풀 HD 기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기본 권장 설정값도 1080p이고요. 4K로 할 수도 있긴 해요. 할 수 있긴 한데 이것도 해보니까 막 엄청나게 옵션 타협을 하거나 FSR을 켜거나 그나마 최대로 한다면 QHD에서 옵션을 좀 타협을 많이 하는 정도. 앞서 말한 FSR 같은 경우에는 자주 언급했다시피 AMD의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게임 프레임이 잘 안 나오게 된다면 해상도를 한 단계 낮추면 프레임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낮아진 해상도를 AI를 이용해서 다시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어색해서 좀 많이 안 쓰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이게 되게 많이 좋아서 기본적으로 켜고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켤 수 있으면 켜고 사용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스팀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컨트롤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는 굳이 스팀 컨트롤러를 안 써도 됐습니다. 대신 이 스팀 컨트롤러를 쓰려면 이제 스팀 머신 자체에 이 스팀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퍽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붙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유선으로 연결하면 내장된 퍽에 연결할 것인가 뜨거든요. 연결하고 나면 이렇게 스팀 컨트롤러를 살 때 주던 퍽을 연결하지 않아도 스팀 머신에 있는 내장된 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내장된 퍽으로 잘 지금 연결됐죠. 여기서도 재밌는 건 스팀 머신의 버튼, 그 전원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스팀 컨트롤러도 동시에 꺼졌고 다른 컨트롤러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의 프로콘 모두 다 지원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닌텐도 스위치는 이제 ABXY가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닌텐도 버튼 레이아웃 사용이라고 딱 누르면 왼쪽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 저런 것도 모두 다 스위치 방식으로 또 바뀌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게 시스템이 잘 꾸려져 있었다. 그리고 슬림 모드도 진짜 써보니까 역시 콘솔 기기들은 이 슬림 모드가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최고다. 이거는 뭐 스위치나 플스나 모든 콘솔 기기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HDMI, CEC 요즘에 웬만한 TV들은 다 지원할 거예요. LG는 심플 링크라 되어 있고 삼성은 애니네 플러스라고 해요. 그거를 딱 켜고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끄면 스팀 머신도 같이 꺼지고요. 스팀 머신을 켜면 꺼져 있었던 빔 프로젝터도 같이 깨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게임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TV 전원을 끄면 스팀 머신도 절전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깨울 때는 그냥 컨트롤러로 깨우면 뭐 TV도 같이 켜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짭팀 머신 리뷰를 할 때는 스팀 컨트롤러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막 깨우기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스팀 컨트롤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여기에 뜨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거의 웬만큼 블루투스나 무선으로 연결 가능한 컨트롤러들은 새롭게 스팀 머신 절전 모드 해제 허용이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더라고요. 요거를 켜주잖아요. 그러면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모든 컨트롤러가 깨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게임은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미리 해보긴 했어요. 뭐 사이버펑크나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해봤을 때 4K는 불가능하고 많이 옵션 타입을 봐야 QHD. 웬만큼 좀 쾌적하게 즐기려면 FHD급으로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드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잘 내기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스팀덱처럼 여기서 이걸 설정해서 볼 수 있거든요. 성능 오버레이에서 지금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지금 막 5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막 그렇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지금 옵션이 보자. 옵션이 뭐가 돼 있지? 옵션 보면 프리셋은 커스텀에다가 FSR까지 모두 켜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당연히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이런 거는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고 얘는 4K로 설정이 되어 있었네. 자, 요거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QHD급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사펑은 그래도 옵션 타입 보면 QHD 정도는 또 할만해요. 지금 이거 보면 스팀덱이랑 또 다른 게 스팀덱 같은 경우에는 스팀덱 완벽 호환이라고 뜨는데 이제 여기서는 머신은 완벽 호환이라고 뜨죠. 여기도 보면 원래 요 이제 그 체크 표시 옆에 그림이 이제 스팀덱은 스팀덱 모양이 있거든요. 스팀 머신은 머신이다 보니까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짭팀 머신에 이거 설치한 것보다 좀 더 부드럽네요. 스팀덱 호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 이제 짭팀 머신에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신 게 프로톤 DB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돌아가는 게임 안 돌아가는 게임 요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스팀 머신에서 스팀 게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호환이 가능하다고 한 거는 또 다 된다고 해요. 또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쓰다 보니까 완벽하게 콘솔을 누리는 느낌은 또 아니었다. 왜냐면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게임을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콘솔처럼 실행되는 게 아니라 EA나 유비소프트 게임들은 또 별도의 런처나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매끄럽게 작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포르자 호라이즌 이것도 돌려볼까요? 자,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6를 켰는데 얘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픽 옵션이 기본이 뭘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아, 사전 설정이 일단은 다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모두 다 낮음으로 되어 있고 비디오는 기본이 FHD로 되어 있네요. 프레임 속도도 60으로 재현되어 있고 FSR은 꺼져 있네? FSR은 최고 성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 성능 금집된 거고, 자 여기서 어떻게 프레임이 나올까 볼까? PC에 최적화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게 짭팀 머신에서는 이제 해상도랑 옵션을 다 내려도 거의 차량처럼 나오면서 할만하지만 진짜 다른 게임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스팀 버전은 RTX 3060급 정도 되고 지금 해상도도 FHD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네 설정. 보수적이라고요? 지금 되게 너무 부드러운데 첫 시작에서? 옵션 바꿔볼까요? 자, 지금 이제 너무 잘 들어가니까 옵션보다도 해상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QHD QH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QHD로 해서 지금 또 뭐 꽤 잘 되는데? 되게 부드러운데? FSR까지 켜니까 지금 뭔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제 그래픽 성능을 바꿔보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최고 높음? 조금 지금 약간 좀 잘내기 생기네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할만은 한데 약간 스타트링처럼 좀 끊기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안 되네. 자, 그러면 이제 QHD의 옵션 타입까지 본다면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높음으로 해볼게요. 높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한 단계 내린다고 잘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얘도 조금 한 번씩 튀기는 해요. 튀긴 한데 그 정도 참을 수 있으면 그래도 할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FSR도 바꿔보시. FSR요? 요 FSR도 품질보다 균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형이 가장 중앙이니까 균형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확실히 화질 차이가 확 나네. 아까는 최고 성능으로 했기 때문에 해상도는 최대한 떨구고 프레임을 더 많이 높이는 옵션이라서 그래픽이 별로였는데 균형으로 하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끊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래도 짭팀 머신이랑 성능 차이는 확실한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팀 머신을 간단하게 한번 써봤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진짜 그냥 일반인의 유저 막 이거를 뭐 테스트하고 벤치로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용성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먼저 장점, 생각보다 되게 작고 되게 조용했어요. 아마 지금 저희가 촬영하면서 팬 소음이 들린 적 없었을걸요. 게다가 일반 PC와 다르게 전력 소모도 일반 데스크톱보다 더 낮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데스크톱에서 요즘 뭐 파워가 높아진다고 해서 전기세가 또 엄청 많이 나온 것도 아니라서 막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스팀 라이브러리를 TV에서 이제 콘솔 기기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고요. 또 이제 기존 스팀 게임이랑 클라우드 세이브를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컨트롤러를 켜면 바로 스팀이 시작되는 것도 되게 빠르게 쓸 수 있는 것도 좋았다. 게임에 들어가고 슬립하고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깨우고 이런 경험들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에 비해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이라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좀 처참하다. 트리플 A급 게임을 즐기려면 반드시 아까 말했다시피 업스케일링 기술 FSR을 무조건 켜서 요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있는데 그래픽 메모리가 8기가인 것도 좀 아쉽다. 그리고 요것도 보잖아요. 얘가 이제 비슷한 가격대로 또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그나마 플스5 프로입니다. 요것도 비교하면 이제 스팀 머신 같은 경우에는 28CU라면 플스5 프로가 60CU예요. 게다가 비디오 메모리도 16기가고요. 그래픽 메모리를 좀 많이 쓰게 옵션이랑 해상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뻥 납니다. 바로 뻥 나요. 그것도 있다. 플스로 게임을 하게 된다면 사실 비디오 옵션에서 우리가 건드려줘야 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딸깍딸깍 몇 개만 설정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진짜 초보자도 쉽게 이제 옵션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스팀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일부 PC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일일이 이것저것 다 이제 하나하나씩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것. 요거를 장점으로 보자면 PC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하나씩 건드리면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지만, 반대로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딸깍하면 이거를 잘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일반 콘솔과는 다르게 HDMI에서도 조금 오류가 있긴 했었어요. 이게 삼성 TV의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딱 연결하니까 자동으로 게임 모드를 못 잡아서 수동으로 켜줘야 됐습니다. 그에 비해 플스는 자동으로 인식해서 모드별로 잘 나갔고요. 근데 또 지금 이제 시네빔으로 했을 때는 또 게임 모드가 자동으로 또 켜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또 스팀 머신을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해외 포럼을 보니까 벌써 원인도 모르고 레드라인이라는 것에 걸리신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떴습니다. 옛날에 엑스박스가 막 레드링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뜨면서 스팀머신이 사망 사태랑 막 사유를 올린 유저들이 진짜 많은 걸 보면 약간의 오류가 또 있는 것 같았어요. 야,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게 나왔는데 이러한 오류까지 뜬다? 좀 애매하죠. 확실히 제가 이제 짧게 사용해본 경험이긴 하지만 딱 콘솔과 PC의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스팀머신이었습니다. 진짜로 4K로 고성능 게임을 높은 프레임으로 초고해상도 품질로 원하시는 분들은 스팀머신을 구입하면 안 되겠지만 또 이제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구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별로입니다. 그나마 스팀머신의 수요층을 찾는다면 진짜 내가 소파에 딱 앉자마자 스팀에 접속해서 바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PC에서 스팀을 즐기는데 모니터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TV로 연결해서 그 경험을 좀 편하게 콘솔처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성능은 가격 대비 처참하지만 조용하고 슬림보드도 좋고 스팀 연동 이런 거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우리가 구입한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그 가격 대비 봐서 되게 아쉽다는 거지, 만약에 가격만 적당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꽤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생각보다 작고 조용해서 좋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저라면 그냥 SFF 조립해가 거기 그냥 스팀모에서 설치했었을 것 같은데요. 스팀머신처럼 되게 부드럽진 않겠지만